제가 조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게, 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예. 제가 이제 어, 서울에, 제가 일하는 곳이 식약처라는 곳입니다. 식약처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라는 곳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이름이 국립독성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국립독성연구소에 이제 면역독성과로 들어가서, 그 면역독성과에서는 이제 주로 그 레트나 마우스에다가 이제 안 좋은 걸 먹인 다음에, 먹인 다음에 이제 한 4주 지난 다음에 이제 스프린이나 사이머스를 떼가지고, 뭐, 플로우사이토메타로 이제 그 표면 항원 변화를 잰다든지, 아니면 이제 혈액 같은 걸 뽑아서 사이토카인 같은 걸 잰다든지, 뭐 변화를 잰다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해부를 하고 있었는데, 랩드나 마우스 해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국립독성연구원이 됐으니까 원장님한테 가서, 좀, 지방청으로 좀 보내달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식약처에는 지방청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대전청으로 2006년도에 대전청에 왔습니다. 지방청에서는 하는 일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식중독균을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노로바이러스 그런 걸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뭐 한우 판별을 한다든지, 한우 속이나 안속이나 그런 걸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였더라? 어, GMO. 이제 식품에 이제 GMO가 들어있는지, GM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있는지 그런 걸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하는 일이 단순합니다. 그냥 그 반복적인 일이고, 그 나한테 주어진 건수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딱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습니다, 지방청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루어 두었던 이제 그런 그 의식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렇게 마음 먹기 시작해서 이제 뭐 모임도 가기도 하고, 뭐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 공부한 게, 딱 보니까 올해로 딱 20년이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려가서 읽은 책이, 첫 번째 책이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였습니다. 에델만의 책이었죠. 에델만 또 뭐 이제, 다마지오, 뭐, 루드, 이나스, 뭐 이런, 이런 책을 읽다가 또 철학자 책도 좀 읽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과학 철학자, 심리 철학자들 보면 이제 뭐, 처칠랜드나 데니시나, 또 김재건 박사 책도 좀 봤습니다. 근데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좀 잘 뭐라 그럴까,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김재건 박사님의 차라리 설명이 단순하고 심플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건 박사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모든 이제 자연 현상을 이제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남는 하나의 찌꺼기 같은 게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감각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의식이나 의식 경험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그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올리버 섹스라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여러 가지 좋은 글을 잘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좋은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 이제 기고한 글 중에 이제 요런 나의 인생이라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들은 다시 메울 수 없는 구멍을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고마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그동안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느끼는 존재, 센티어선 빙이죠. 느끼는 존재,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왔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모험이었다. 이제 이런 의식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닐 세스 최근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의식적 경험은 우리에게 전부다. 의식 경험이 없다면 세상도 자기도 내부도 외부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뭐 김재건 박사님은 그건 몰라도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에서 계속 그런 걸 좀, 뭐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그런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많이 발전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를 못해서 역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구나. 제가 웬만한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생각의 전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 나름대로는 뭐 생각하는 걸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했던 그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뭐 별건 아니고 사실은 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세상, 나를 포함해서 이걸 범주하는 방식이다. 의식은 저는 의식과 의식 경험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 경험은 의미다.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의식 경험과 신경 활성과의 관계는 뭐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아니라 얽힌 관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뜻 제가 이런 거를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그 얘기한 것도 같긴 한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의식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굉장히 금방 끝납니다. 사실은. 이 의식은 세상 나를 구분 범주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세상을 구분하는 이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 어쩌면 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망이라는 저는 이제 표상계라고 표현하고 또는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상을 모델링하는 이제 그 도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경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점점 이렇게 생물이 진화하면서 나온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 표상계에 있는 의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식 경험은 이제 세상을 구분하죠. 여기 이렇게. 이게 다 뭐 나무, 산, 구름, 이런 강물, 또 여기는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소리도 여러 가지, 뭐 새소리, 뭐 물소리 이런 소리도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 의식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에델만의 생각입니다. 에델만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는 이미 대상들로 나누어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 말한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의식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럼 왜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는가? 그건 뭐,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 피해야 할 것들이 다 외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서 이거는 내 먹이야. 이거는 포식자니까 도망가야 돼.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과나 접시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로 이제
구분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원자나 분자 수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식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라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이거 구분할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이런 그 구분, 우리가 의식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아주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 원자, 분자 수준까지도 할 수 있지만은 나 그렇게 우리가 생존에 적합한 수준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나 분자까지 경험할 그런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이런 의식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빨강, 빨강 소리라든지, 뜨거운 딸랑딸랑 하는 소리, 왜 그렇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언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는 가다,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go라고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다라는 의미를 뭐, 예를 들어서 먹다, 이렇게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빨강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사과의 빨강을 경험하지만 그런 것이 소리로 들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뭐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거기에 필연성은 없는 거죠. 그건 저는 이제 진화적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말한 감각질이 지금같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그런 진화적 우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구분은 우리가 감각 데이터를 굉장히 압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식이라는 방법이 의식 경험이라는 게 어느 때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우리가 동물이 다중 감각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만 보면 뭐 촉각, 미각, 시각, 후각, 청각도 있고, 또 우리 고유 감각이라는 것도 있고, 내장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각 신호도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감각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지금 현재 그때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약간 벅찼을 때, 아니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었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방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의식이라는 걸 갖게 되고 나서는 이게 부가적으로 특히 이제 사회생활하는 동물에게는 굉장히 적응적인 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합된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알미잖아요. 이거를 다른 개체, 이제 무리 생활을 하니까 다른 개체에 공유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이런 지식이나 알미, 의식 경험이 아니고 그냥 시냅스의 연결 강도라면 그걸 어떻게 다른 개체와 공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식이란 방법도 이게 뭐 꼭 이 방법만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런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런 어떤 협력이 가능하게 하게 돼서 이런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는 굉장히 적응적인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의식 경험 중에서 우리가 자아라는 걸 느끼잖아요. 이건 나라는 게 존재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뭐 이런 자아감이 있잖아요. 이 의식 경험 중에 이제 하나인 자아감도 이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리 생활에서 이런 이런 걸 이제, 이런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데 유용하지 않나. 이런 의식 경험이라는 게, 의식이란 방법으로, 의식이라는 게 이제 그 진화해 왔을 때 이런 이제 이점도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지만은 또 이런 추가적으로 그 의식을 가진 동물에게는 적응적인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의식 경험은 의식이 아니라 의식은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의식 경험은 의미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의식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유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이런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은 뭐 멈추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소리는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어떤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제 애국가가 나오는데 그 애국가를 들으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벅찬 감정이 올라서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식 경험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 경험의 기능은 어떤 그 진화 생물학적인 의미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식 경험은 자체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물리적인 무엇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왜 물리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한가는 이제 뒤에 좀, 이제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건데, 제가 이게 이제 대전에서 어떤 이제 모임에 활동을 할 때, 2013년, 한 뭐 10몇 년 됐네요. 거기서 이제 이런 저의 생각을, 이제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출장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표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표시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의식 경험이라는 게 우리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겠구나. 의식 경험이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긴 글을 여기다가 이제 그 모임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그때 여기 지금 한정규 박사,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한정규 박사님이 여기다가 제 글을 보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이제 여기 밑에 글은 안 보이는데, 의식은 의미다 그러면서, 의식은 물리적 실체도 아니고, 의식은 속동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흐름도 아니고, 의식은 의미다. 이렇게 이런 거를 지금 쭉 얘기를 밑에 썼는데, 이제 한준규 박사님이, 그러면 그 의식이 속성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뭐 흐름도 아니고, 그런 근거를 대세요. 이렇게 이제,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 그 말이 맞네요. 제가 그걸 안 됐네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달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때 뭐 그렇게 깊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 깊은 논리가 없어서 그냥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구 박사님하고는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렸고. 이 글이 지금도 어디 인터넷에 가면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진짜 지울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틀린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식 경험이 의미다. 그때는 이제 의식 경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식 경험은 의미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식 경험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활성과의 관계는 우리가 많이들 이제 뭐 상관관계인 거는 다 알고 있고 그게 뭐 인과관계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얽힌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아, 저 혹시 이런, 질문 어서, 하나만 해도 예, 될까요? 예, 중간에 말씀하십시오.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 자, 괜찮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더 네, 알아야지 제가 그 이해가 더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신 거,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네. 영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라는 게 어떤 건지, 물론 정의하기 힘들지만, 이 어떤 그, 맥락에서 의미를 정의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의식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자체가 전 그, 의미라는 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글을 봤을 때 또 이제 그거를 그 글의 이제 뜻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습니까? 의식 경험, 우리가 감각질이라는 것, 지금 뭐 글이나 그런 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감각질이라는 자체가 그런 어떻게 진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은 이제 우리 어떤 뇌 작용이라든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구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 나무도 경험하고 뭐 꽃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낸 그런 만들어낸 그 세상이 어떤 거는 구분한 자체가 이제 나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달려들어서 이제 먹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나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의미로서. 좀 설명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아니라 얽힌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서로 이 의식이라는 과 신경 활성이라는 게 여기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애셔의 그림입니다. 손을 그리는 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활성이 신경 활성이 의식 경험을 만들기도 하고 의식 경험이 신경 활성을 만들기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경 활성이 변하는데 의식 경험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없을 거고 의식 경험이 변하는데 신경 활성이 안 변하는 경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 그게 마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양자역학에도 보면은 얽힘 관계에 있는 두 입자는 서로 하나가 변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이 잠깐 중지하고 다른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옛날에 이거 제가 이제 이것도 어렸을 때 한 십몇 년 전에 생물학의 생물학에서 이제 중요한 물음 10가지를 만들어서 저 혼자 심심해서 물음에 답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만든 기억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10번째 질문이 의식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11년 정도 되는 때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뇌와 의식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세모에서 만약 여기 지금 세모에서 이렇게 약간 반달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로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뇌의 신경 활성도 변하고 그 반대도 일어나고 런 관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
그 얽힘 관계라고 쓰신 게 그 예.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런, 얽힘을 그 말 그대로 쓰신 건 아닌 거죠. 그런 이렇게 동시에 변하는,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가 또 변하면 또 얘도 변하는, 이런 관계가 아닌가. 그 그런 뜻에서 그런 이제, 류의 관계성을 얽힘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얽힘,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그런 용어를 쓰길래, 아니,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아니고 얽힌 관계라고 하면 이 심신 문제라든지 자유의지의 문제에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의식 경험이 그러면 의식이 결국 이제 신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의지도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이런 의식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물리적인 무엇이다. 뭘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다가 이제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100%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팔란티어가 이제 그 팔란티어가 어떤 이제 그 어떤 업무나 조직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기업입니다. 이런 그걸 해결해주는 그 기업인데 이게 조직이나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냐면 조직이나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객체, 속성, 관계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식의 그 개념을 가지고 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실제 실 데이터를 그 트윈 속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 지식이 어떤 실행 명령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이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실행 명령이 그냥 실행이 되거나 이런 관계가 있고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거나 선택이 되면 그게 피드백이 되어서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의 이제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제 이거 혹시 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팔란티어의 이런 AIP 시스템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아주 이제 단순한 예를 들자면 여기 이렇게 왼쪽에 있는 만 원이라든지 그 어떤 서울 강남구라든지 오후 2시라는 게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데이터인데 여기에 이 온톨로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를 하나 이제 그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배달 주문, 배달 주문이라는 게 여기 이게 하나의 그 객체입니다. 객체. 그 객체에는 속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문 금액, 배송지, 주문 시각. 그리고 또 하나의 객체가 있는데 그거는 배달 라이더입니다. 라이더에는 그 속성이 이름, 담당 지역, 그 주문 번호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이 LNM, 우리가 아는 LNM이, 실제로 이제 이 LNM이 구분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만 원은 주문 금액에, 서울 강남구는 배송지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하나가 이제 실제로 객체가 구현이 되겠죠. 넘버 001이라는 객체는 주문 금액이 만 원이고, 배송지는 강남으로 해야 되고, 주문 시각은 뭐 오후 2시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이더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안에 라이더가 많이 있을 테니까 라이더 A는 박모 씨고 얘는 강복을 담당하고 예, 이게 뭐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도 이렇게 이런 객체가 한 단 만들어질 수 있으면 이런 관계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는 또 LNM이 관계 맺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 관계는 뭐냐면 누가 무엇을 어디로 배달한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결국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라이더 B는 배달 주문 0001을 강남으로 배달한다. 이런 어떤 실행 명령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의미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 이 객체 속에 속성으로 들어가게 된 만 원이라든지 이 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가 이런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 이게 주문 금액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 강남구도 뭐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가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배송지가 서울 강남구라는 뜻이구나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이런 게 이제 그 온톨로지 시스템이고 이걸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 그 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멀티홉 리즈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다단계 추론을 LLM의 그 약점 중에 하나는 이런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런 추론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온톨로지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추론을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뭔가 이제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저기 강남으로 오늘 오후 2시에 누가 배송을 했지? 그럼 금방 그냥 김모모 씨가 했습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톨로지 구조가 있다면. 온톨로지가 우리 존재론이잖아요. 그 철학에서 말하는. 근데 이게 딱 존재라는 게, 객체라는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래, 개념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에서는 혹시, 이게 실제로는 쟤는 이게 딱 두 개의 객체만 지금 관계를 예를 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보면서 아까 어떤 구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의식 경험의 쪼가리 쪼가리들이 그게 하나의 그런 쪼가리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가 되고 지식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온톨로지 시스템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속성들의 집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있으면 거기는 빨간 속성, 사과 모양, 그리고 만져보면은 딱딱함, 뭐 이런 있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속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성들의 집합이 사과라는 객체가 아닌가, 사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우리의 그 의식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의식 경험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런 어, 세상을 구조화하지 않나, 그런 구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얘기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식을 어떤 구분 범주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의식 경험이라는 것은 이런 감각 데이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구문 체계 안의 내용, 제가 이제 의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퀄리아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유의지라는 것도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도 그것도 어떤 의미인데, 그 구분 체계 내에서, 아까 그 온톨로지에서도 그게 어떤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어떤 라이더를 강남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실행 명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구분 체계에서 생성되는 어떤 실행적인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는 저는 이제 좀 약간 허무주의인 것 같기도 한데 세상에는 어떤 이 삶의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의미를 찾는 것이 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냥, 어, 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식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고, 이게 남은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제, 만 이렇게 제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남은 물음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왜 물질이 아주 하등 동물들은 저는 의식은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 동물들도 신경세포를 갖고 있지만 의식이 만들어지진 않는데, 이제 고등 동물에 와서는 어떻게 그 물질이, 신경세포라는 것이 물질과 비물질적인 물리적 무엇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사실 그 양자역학에서도 보면은 어떤 입자가, 아까 그 얽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입자로 쪼개질 때 그 에너지가 조금, 각각의 입자가 가진 에너지의 합은 원래 입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지만 그게 이제 에너지가 갈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의식 경험이라는 건 이거 어디에 있는가? 우리 뇌 속에 어디 뇌라는 그 기관에 뭐 바로 표면 위에 있나? 아니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간단히 끝났나요? 잘 들었습니다. 저 그 의문점이 남는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되게 기능적으로 의식을 정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또 엄정 선생님께서 늘 또 궁금하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들은 어떤 그 느낌 그 자체, 혹은 예, 예, 기능으로 말하기 힘든 어떤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가지고, 예. 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의식이라라고 한다면 그 기능적 정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뭐라고는 얘기는 못했지만, 물리적인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식은 이제 그게 물리적인 무엇이라고 하면, 그래, 그건 물질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리적인 무엇이다.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란 얘기야, 아니면은 뭐 어떤 전화란 얘기야,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무엇이다, 물리적인 어떤 것이다. 아까 지금 물질이, 저는 이제 둘로 쪼개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이제 수준에 이르면은 이제 그 신경세포의 활성이 가진 에너지가 좀 낮아지면서 그 차만큼이 의식 경험이라는, 왜 우리가 질량도, 왜 질량이 감소하면서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질이 그, 그 어떤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차만큼이 의식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무엇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능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의식이,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식구의 경험이 뭐야? 우리가 지금,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뭐, 앞에 뭐, 화면도 보고 있고, 옆에 책도 있고, 막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 자체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제 물리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무엇은 그 물질이 아까 말했듯이, 물질이 뭐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물질의 에너지가 물질이라는 그 가진 에너지가 좀 줄어들면서 그 차만큼이 이제 나오는 거다는 거고, 그리고 의식경이라는 물리적인 무엇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의미로서 그 신경세포의 그, 그 활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아까 얽힘 관계를 통해서. 얘가 변하면 의식 경험이 생겨나거나 의식 경험이 변화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신경 활성도 변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심신 문제, 어떻게 마음이 그 몸을 갖다가 아,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그 의식 경험이라는 게 어떤 그 물리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무엇이 이제 어, 그 신경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진다면 그 네. 뇌 전체인가요? 아니면 뭐 그 개체 전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것에 에너지가 낮아질까요? 아니면 뇌 이제, 부위 일부일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이걸 만일 실험을, 실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런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식이 생길 때 어느 범위만큼의 이제 그 뇌 부위가 활성을 일으켜야지 어떤 의식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게 밝혀져 있다면, 그, 그 신경 활성, 의식이 없을 때, 그, 그 부위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의 양하고, 의식이 이제 생겼을 때 비교를 해보면, 그, 아마 이제 그 물질 상태의 그 에너지 양은 줄어들 거고, 그거만큼이 의식 경험이라는 물리적인 무엇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굉장히 뭐, 실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고, 음,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 영혼 같은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괜히 자꾸 그런 걸 의식을 가지고 무슨 영혼이니 뭐 의식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에, 저는 기본적으로 물리주의를 그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주의 내에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무엇이라고 의식 경험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보통 의식적 뇌 상태에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신경세포 활성이 늘어나서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 에너지가 이게 뭐 줄어서 의식에 할당된다. 아니면 의식이라는 어떤 또 뭐, 펀더멘탈 뭐가 생긴다. 프로퍼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 의식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얘가 막 뭐, 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막, 얘도 어떤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 상태에도 가지고 있을 텐데, 어, 그게 이제 에너지를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뭔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때 만들어지는 에너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막 지금 생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 정도 에너지를 나올 거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는 적게 측정이 될 거라는 거죠. 실험이 좀 어렵긴 하겠죠. 네, 또, 그 찰머스가 네, 이제 뭐, 그 펀더멘탈 프로퍼티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했던 네, 걸로 제가 네, 기억을 네, 네,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그 어떤 논리랑 동치로 들리고, 비슷한 예.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이게 그 물질을 배제하더라도 물리적인 무언가랑 뭐 전하라든지 네, 네. 그 질량이라든지 어떤 질량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장에서 있는 그러니까 뭐 그것에 해당하는 뭐 파동 함수가 있고 혹은 그러니까 이제 엘레멘터리한 무언가라고 하면
이제 지금 현대 뭐 물리학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파동함수 어떤 장이 있고 양자장이 있고 거기서의 perturbation을 정의할 수 있고 그게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그 양자적 그 속성을 가지는 무언가일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전하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렇게 개념화해서 그 알갱이를 이제 부르고 그들 간의 인터랙션을 정의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elementary 한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파생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의식도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그 아주 단순한 생물은 의식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 엘레멘트리한 거라면 제가 그냥 아, 직관적으로는 작아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인간 정도의 큰 데서만 생겨나는 엘레멘트리 파티클 같은 건 제가 상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래서 뭐, 차머스도 그렇게 따지면 뭐, 잘못하면 이제 범심론으로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질량이 줄어들어서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오려면 어떤 특수한 조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돼야지만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의식 경험이라는 물리적인 무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뭐 이게 의식이 언제쯤 진화했을까를 얘기하면서 이 다중감각 그 다중감각이 이제 그 발달하고 나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그 신경 활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은 그런 현상이 그 발생한다. 그런 이제 그 아까 질량이 감소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질량 감소가 일어나는 것, 질량 감소라는 현상이 질량 감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비유하자면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어떤 신경 활성이 일어나는 조건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그 안에 무슨 그런 그 엘리멘터리하는 팩터가 그 안에 있었다가 이제 발현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음, 뭐 이제 뭐 그냥 어떤 상상적인 아이디어 수준이라서 뭐 이제 어, 다른 이제 듣는 분들은 아 이거 뭐 그러실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자아라는 게 없다든지 뭐 이런 뭐 자유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착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이제 설명할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저는 어떻게 하든지 뭐, 그 20년 동안 생각해봤자 뭐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요런 식으로 지금, 요런 정도로 설명하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잘하는 게 없어. 자유주의라는 건 없어. 뭐 이런 건 다 착각이야, 환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아무 뭐 의미가 없는 얘기겠지만, 그거를 믿는 저로서는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 뭐, 그 외에 잡다한 생각은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것,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까 뭐, 심신 문제나 자유의지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대체 의식 경험이라는 게 뭐야? 하는 것도 뭐 다른 건 아니고 물리적인 뭐 어떤 거야 어떤 실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럼 영혼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아까 그런 어떤 그 복잡한 이런 복잡해진 그 신경 활성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 변화 차이 이런 것처럼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하나의
물질이 뭐 에너지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제가 그러면 그냥 이제 반박을 위한 반박을 하나 네, 네, 생각해 봤는데요. 네. 제가 이게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아닙니다.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그, 제가 뭐, 그, 뭐, 그, 어, 이, 저는 그 국가 개념에 대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물론 뭐 잘 네네네. 작동하는 거 아닌데 네. 국가가 어디 있냐? 뭐 국가가 뭐 실제하냐? 저는 뭐 네. 허구의 가상의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국가에 대해서 뭐 경계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도 하고 이제 그 내 개인으로서 국가라는 개념에 투자하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단 말이죠. 그 무형의 개념에 대해서 그럼 국가가 없는 거냐 하면 없죠. 근데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합적인 예를 들어 뉴런이 하나의 개인이라면 그러면 그 집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활동 혹은 기능이 인과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허구일 수도 있다. 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유로 하면 혹시 안 될까? 뭐 의식의 막 신비로움 이런 거 차치하고라도 이제 그 자유의지라는 건 없지만 그러나 어 뉴런들이 만들어낸 어떤 자유의지감이라는 환상이 충분히 다른 뉴런에도 인과력을 줄 수 있다. 제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해서 뭘 했듯이. 근데 국가라는 건 없잖아요. 그냥 그 맥락인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비유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의식 경험이라는 게 결국 뭐 국가 같은 걸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그 의식의 국가냐?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네, 느낌이냐는 아니고, 네. 그, 인과력을 가졌지만 허구인 것이 얼마든지 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요. 예.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신경세포,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면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개인에게 네. 변증법으로 계속 물어보면, 네. 국가가 뭐지? 사실 그냥 스토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맥락인 거고, 네. 그, 또 특정 뭐, 아, 대표하는 뉴런들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사피엔스를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유발 하라리가 실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뭐, 객관적 실제, 주관적 실제, 뭐, 상호 주관적 실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객관적인 실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머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그런 것들, 그것만 실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는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게 실제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실제의 기준이, 어, 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거, 어, 그것만이 실제 기준으로 하는 게 옳은가? 그런 일단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그런 사물이라는 게 사실 속성의 묶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런 거, 그 속성도 사실 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하고,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국가라는 그런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개념하고, 그 외부에 존재하는 그 사과하고, 그게 다른가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음. 다 국가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예,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이 국가라는 개념이 뭐 허구이지만 나한테 인과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듯 네, 네, 뭐 그 빨강 뭐 어떤 나의 자유의지감 이런 것도 자유의지라는 개념도 얼마든지 나한테 인과력을 미칠 수 있다. 네, 산타클로스처럼. 네. 네. 그치만 그러니까, 걔가 실제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게 설명 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제 허구주의적 반론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게 다 내가 그걸 허구라면,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네. 아, 그게 다 허구라면 세상이 다 허구인 거죠. 그렇죠. 뭐 그럴 네, 수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뭐 그런, 뉴런들이 처리한 맥락들일 수 있죠. 네,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경세포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신경세포를 본다. 그럼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어떤 의식 경험일 뿐이지. 그렇죠. 그게 있다면은, 이제 이런 어떤 자아라든지 이런 뭐런 감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거기로 넘어간 논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제, 예, 제가 뭐 예를 들어 제 신경세포를 봤으면, 신경세포를, 의 콜리아가 저한테 일어났겠죠? 근데, 의 콜리아가 일어나서 신경세포에 콜리아가 있다라는 거랑, 신경세포가 있다라는 건 다른 얘기 같거든요. 뭐, 굳이 눈으로 안 보고, 뭐,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봤든 간에 그것에 대한 콜리아가 있는 거지 그 관찰 방식이랑 관찰 대상은 다른 거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어떤 분석 장치를 쓰든지 간에 그건 결국은 이제 우리의 감각이 인식될 수 있는 뭘로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음. 어차피 우리는 우리 감각 기관으로 어, 감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콜리아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실제 한다고 그렇게 봐야 잘 작동하는 것들 뭐 마이크로파라든지 그렇죠. 대경복사라든지 네, 얼마든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다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구분하도록, 의식 경험이 구분하도록 이렇게 딱딱 맞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 어, 그런 거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자아라든지 그런 것도 존재하는 거죠. 논리가 좀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자, 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네요. 이제 그 외부 세계에 내가 자아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외부 세계까지 이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외부 그렇죠.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논리면 자아도 있다고 해야 그렇죠. 된다. 그, 그래서 제가 뭐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아닐세스의 그 책에서도 이제 의식 경험이 없다면 뭐 세계도 자아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 뭐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는 의식 경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책도 글을 쓰는 것도 우리가 세상 뭘 만드는 것도 다 이제 의식 경험이죠.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의식 경험인지, 그 너머의 뭔가를 예, 우리가 아무리 그냥 고차원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인 거지, 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모르죠. 뭐, 무의식적인 것에, 일어나는 것의 일부만 우리가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두 분 혹시 이게 말씀? 뭐, 당연히 답은 아닐, 뭔가 아, 답은 아닐 거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그, 아마 뭐 이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 조금이라도 이게 뭐, 지금 여기 이런 의식을 공부하시는, 저는 굉장히 장 선생님 덕분에 그,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교양과학 수준의 책, 뭐, 그보다 조금 전문적인 그런 책을 보고 이제 의식 공부를 했었는데, 장 선생님 이런 만든 모임 덕분에, 그리고 모임에 초대하신 덕분에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좀 알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해서,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이,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를 드리면 참 제가 받은 이 고마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답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뭐 논문 하나 이제 읽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하시는 거고 그건 이제 저한테만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거고 조금 제가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혼자 이렇게 좀 끙끙 앓아온 이걸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공유하면 뭔가 좀 조금이라도 어, 그런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런 얘기를 좀 아닙니다. 이게 늘어났습니다. 뭐 저기 뭐야 너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황당한 얘기라도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장선님이 빨리 좋은 연구를 하셔서 제가 죽기 전에 뭔가 책을 하나 쓰셔가지고 제가 이게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게 답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이게 그, 그, LLM을 포함한 인공지능이 워낙 빨리 이제 발전하고 그것이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지능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인간이 이제 어떤 지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의식을 사용해서 그런 걸 하는 거고 또 인공지능은 또 다른 방식. 걔네들은 무한대의 에너지를 쓸 수 있잖아요. 무한대의 에너지에 무한대의 GPU를 갖다 박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또 지금은 뭐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나 알미인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그냥 영과 일을 가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뭘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면, 그거는 전할 수가 있겠죠. 영과 일은 뭐, 전파나 뭘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시냅스잖아요. 시냅스의 그 어떤 연결 강도 차이잖아요. 궁극적인 원인은 생각에. 근데 그것만 있고 의식 경험이 없다면
내가 뭐 알게 된 거를, 내가 시냅스 신경 강도를 이 사람한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뭐, 떤 뉴런에서는 신경 강도가 요만큼이 돼야 돼.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의식 경험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식 경험 속에서 언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경험이, 이 의식 경험이 뭔지는 차치하고라도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 그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지식이라는 거를 내 동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은 그거 아니면은 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라는 게 뭐 똑똑해지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닌데 우리 저기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이제 그거를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LLM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 LLM이 인간보다 더 잘하고 더 인간만큼 똑똑해. 그러니까 이 뇌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거는 저는 너무 이런 뭐랄까 과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저는 방식이 다른 것인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동물은 이런 식으로 진화할 수 없거든요. 저기 그 우주 밖에다가 그 태양 머스크는 그럴 것까지 생각한다면서 에너지가 엄청 드니까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가 뭐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뭐 몇만 분의 1이나 몇백만 분의 1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그걸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물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칩 하나하나가 동일하지만 사람 세포 하나는 다 개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그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서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한다. 그거는 좀 저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법이구나. 정말 에너지도 적게 들으면서 이런 거를 세상을 이해하고 그걸 또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자아라는 그 감을 느끼게 되면 내가 하는 이게 자아라는 게 저는 이게 모든 아까 말한 그 우리 몸에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피처들 속성들의 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행동에 우리 사회 속에서 쟤한테 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상을 줄 수도 있고 나라는 게 개념이 있어야지 그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의식 경험이라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게 그런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착각이나 뭐 환상이나 그런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 유용한 방법이고, 우리 그 에너지도 조금밖에 못 쓰고, 그런 부품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그 생물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 그리고 의식 경험은 아까 이 밖에서 들어오는 그 감각 데이터를 압축하잖아요. 그건 뭐 그런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압축하는 것.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정보는 손실되겠죠. 우리가 그 사과의 그 원자 하나하나를 다 경험하는 것보다는 사과에 대해서 더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생존을 하는 데서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그런 그 의식 경험을 가지게 된 거죠. 아마 원자까지 구별하는 애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겠죠. 걔는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겠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서 나름대로 생물은 그렇게 진화한 거고 지금의 에너지는 뭐 인간이 자체가 창조주로서 뭐 얼마든지 막 에너지를 뭐 거기다가 GPU를 때려 박을 수 있으니까는 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렇지만 생물은 그렇게 하면 그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쓴다면 어디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의식 경험이 저는 이제 아까 반복된 말씀이지만 어떤 착각이고 아까 김재건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 쓸모없는 거야. 뭐라 그랬더라? 찌꺼기라 그랬나요? 그랬어요. 그 감각질은 이제 설명하고 남은 찌꺼기 뿐이야. 뭐 설명 안 해도 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오히려 저는 머스크가 지금 그걸 알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보니까 그 머스크가 열심히 그냥 뭐 로켓을 만드는 게 지구의 그 자그마한
행성에, 우주에서 진짜 모래알보다도 작은 그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생명과 의식의 불꽃이라 그랬거든요. 아, 나 그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생명과 의식의 불꽃을 여기서 꺼지게 할 게 아니라 우주에 퍼뜨리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 화성에도 가고 뭐 이렇게 막 그 인류를 이렇게 퍼뜨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표현을 뭐 어디 우리가 은하계를 정복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생명과 의식의 불꽃을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다른 데로 퍼뜨리고 싶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뭔가 알고 얘기한 것도 같고 어, 그런 생각이 좋았어요. 의식은 저는 절대 그게 이렇게 뭐 착각이나 뭐 이런 환상이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거는 약간 뭐 짜투리 얘기인데 사람들은 일루전이나 헐루시네이션도 구분 안 하고 쓰더라고요. 착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감각 자료가 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거고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거고 환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지절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어떤 때는 뭐 착각으로 써야 될 그리고 환각이라고 쓰는 거고 환각으로 써야 될 착각으로 쓰는 거고 뭐 그렇더라고. 아닐세스나 뭐 데니시나 이런 사람 분들이 이제 굉장히 뭐 위대한 과학자긴 한데 좀 생각을 조금 더 그리고 그 저기 데니셉의 책 있지 않습니까? 설명된 의식. 난 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닐세스도 뭐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하고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의식에 대해서 다 아는 거냐, 아는 거라고 하는데 뭘 설명을 한 거예요? 의식이 뭔지 설명을 한 건가요? 아니라고. 말만 그럴싸하게 했지. 결론적으로는 이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요거를 이 화두를 뭐 지금 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잘못 했더라도 조금 뭐 이게 저는 끝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제 아까 이제 남은 문제들이라고 했던 것 두 가지를 제가 그 외에도 많지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의식 경험이라는 게 물질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의식 경험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머릿속에 있는 거야? 뭐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